안녕하세요. 저는 한재일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UT 사우스웨스턴 메디컬 센터의 조시아 맨델 교수님 실험실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브릭 관계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라는 효소가 어떻게 마이크로RNA 분해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RNA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포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RNA들이 있고 그 종류만큼이나 이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RNA들 외에도 더 많은 종류의 RNA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RNA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 RNA의 일생을 mRNA를 예로 들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대부분의 RNA는 이제 이런 프리커서의 형태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몇 가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이 머처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처폼은 필요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이 mRNA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다했을 때 이제 RNA가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 기능을 다한 RNA도 분해가 되기도 하지만 중간에 프로세싱이나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세포 내 퀄리티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RNA가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 RNA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RNA가 분해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일상에서 분해돼야 될 물건들이 계속 남아있으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죠. 세포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분해돼야 될 분자들이 분해가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질병이 발생하는 건데요. 여기 몇 가지 질병들을 제가 나열을 해봤는데 이 괄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의 변이와 이 각각의 질병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유전자들이 전부 이 RNA 분해에 중요한 단백질을 코딩한다는 건데요. 이 말은 RNA 분해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들 외에도 더 많은 질병들이 RNA 분해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질병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된 관심사는 이런 RNA들이 어떻게 세포 내에서 분해되는가에 대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mRNA나 바이커 RNA 또는 이 롱 논코딩 RNA, 이 링크 RNA들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한 어떻게 마이크로 RNA가 분해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스몰 논코딩 RNA죠. 지금 발생 과정을 굉장히 축약해서 여기 표현을 해놨는데, 처음에는 조금 긴, 프라이머리 마이크로 RNA 형태로 트랜스크립션이 되고, 몇 가지 프로세싱 과정을 거쳐서 마이크로 RNA 듀플렉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듀플렉스에서 중에 하나의 스트랜드가 이 메이저 스트랜드라고 하는데, 이 메이저 스트랜드가 이 알고넛이라는 단백질에 로딩이 돼서 최종적으로 타겟 mRNA에 바인딩을 한 후에 이 mRNA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는 것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발생 과정이나 이 마이크로RNA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스터디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잘 알고 있어요. 그에 반면에 이 마이크로RNA들이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데이비드 발텔 그룹에서 각각의 마이크로 RNA를 세포 내에서 이 하프라이프를 측정해서 이 그래프로 그린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 미디안 하프라이프가 34시간. 이 정도면 RNA 치고는 굉장히 스테이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스테이블한데 보시면 좀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100시간 이상 굉장히 스테이블한 마이크로 RNA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포의 하프라이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RNA 분해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로 RNA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타겟 RNA와 인터랙션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일반적인 마이크로 RNA와 mRNA의 인터랙션.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 RNA 5' 부분, 이 시드 시퀀스라고 하는데요. 5' 부분과 이 mRNA의 상보적인 결합을 통해서 인터랙션 할 때, 결과적으로 이 mRNA의 트랜슬레이션이 억제되거나 또는 이 mRNA의 분해가 유도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인터랙션은 이 siRNA mediated 인터랙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siRNA나 마이크로RNA가 이 타겟 mRNA와 완벽한 상보 결합을 이룰 때 이 아고넛이 mRNA를 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린 mRNA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인터랙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세 번째 인터랙션이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 시드 부분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3' 부분도 타겟과 강하게 상보 결합을 했을 때 어, 재밌게도 이 타겟이 리프레션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타겟에 의해서 마이크로RNA가 분해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타겟에 의해서 마이크로RNA가 분해된다고 해서 이 현상 자체를 타겟 RNA Directed MicroRNA Decay 또는 TDMD라고 사람들이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TDMD는 11년 전에 존 스타이츠 그룹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분들이 보여준 게 이 썰1이라는 헐피스 바이러스 시미리에 있는 논코딩 RNA인데요. 이 바이럴 RNA가 이제 호스트의 이제 휴먼이죠. 사람의 미어 27A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터랙션 하거든요. 시드뿐만이 아니라 3' 부분도 강하게 상보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이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RNA의 분해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컨트롤이 미어 16인데 컨트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이 마이크로RNA를 분해함으로써 자신의 증식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이제 보고를 한 논문이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필 제모 그룹에서 어, 이 타겟 RNA가 마이크로 RNA와 이게 하일리 컴플리먼터리 할 때, 그러니까 상보 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있을 때, 마이크로 RNA 3' 엔드에, 그러니까 3' 부분에 뉴클레오타이드가 늘어나거나 제거되는 테일링 또는 이제 트리밍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테일링 트리밍이 일어나게 되고, 이 테일링 트리밍 된 RNA는 결국에는 언스테이블해서 결국에는 분해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신테릭 타겟이거든요. 외부에서 넣어준 트랜스크립트고 이 경우에도 이제 외부에서 온 바이럴 트랜스크립트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데이비드 발텔 그룹에서 이제 엔도지너스 트랜스크립트도 TDMD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시라노라고 이게 롱 논코딩 RNA거든요. 재밌는 거는 이 RNA가 이 마이크로넷 7 또는 미어 7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요. 바인딩 사이트가 한 개 있는데 보시면 이 시드 부분뿐만 아니라 3'도 굉장히 강하게 상보 결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여준 게, 이 마우스에서 지금 이 인터랙션을 캐스9을 이용해서 망가뜨렸을 때, 노던 블라스를 통해서 미어 세븐이 이렇게 와일드 타입에 비교해서 늘어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우스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이렇게 다르길래 TDMD를 인듀스 하는 타겟과 만났을 때 마이크로RNA가 분해되는가. 그래서 이 차이를 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시드뿐만이 아니라 3' 부분도 타겟과 마이크로RNA가 상보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일반적인 마이크로RNA 타겟 인터랙션에서는 이런 3' 컴플리멘터리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최근에 존 스타이츠 그룹에서 존 스타이츠하고 이안 맥크레이 그룹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 두 인터랙션의 3차원 구조를 규명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RNA가 빨간색인데 이 3' 마이크로RNA 3' 끝부분이 이 타겟과 상보 결합을 하느라 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원래는 이 3' 끝부분이 일반적인 마이크로RNA 타겟 인터랙션에서는 이 아고넛의 페이지 도메인에 이렇게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이크로안의 끝부분이 나와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이제 TDMD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모델을 제시를 해줬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TDMD 인터랙션 동안 마이크론의 3' 엔드가 밖으로 익스포즈 돼 있고 익스포즈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의 말단이 이런 터미널 유리딜 트랜스퍼레이즈나 폴리 A 폴리머레이즈 같은 엔자임들에 의해서 인식이 돼서 이 뉴클레오타이드 에디션이 일어나요. 이제 테일링이죠. 그리고 이제 테일링이 일어난 마이크로RNA는 이런 디스트리 L2 같은 이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RNA들이 인식하기가 좋아서 결국 인식을 하게 되고 트리밍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RNA가 분해가 된다. 이런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사실 이 모델이 필드에 많이 받아들여졌던 게 어, 이 테일링 자체가 그냥 언스테이블한 스몰 RNA의 시그네처 같은 거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엔자임들이 마이크로 RNA 분해에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는 필드에서 받아들여졌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델이 맞다면 이 유전자들을 이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들을 낙아웃을 했을 때 TDMD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죠. 마이크로RNA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보여준 그룹도 아직까지 없고 실제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마이크로RNA가 늘어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 모델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 뭔가 다른 팩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TDMD 인터랙션 동안은 그 아고 단백질이 좀 더 열린 구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고넛의 페이지 도메인하고 미드 도메인 이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8 옹스트롱 정도 더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에 이런 다른 스트럭처를 인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팩터가 있어서 마이크로RNA를 분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 벡터들을 찾기 위해 이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은 이제 목표는 그런 팩터들을 찾아서 이 TDMD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규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구로는 저희는 이제 크리스퍼 스크린을 통해서 이 팩터들을 찾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TDMD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알려진 시라노라는 논코딩 RNA에 의한 마이크로RNA 7의 분해를 이 TDMD 현상을 모델로 저희가 스터디를 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이 TDMD 자체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포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포터 셀라인을 제작을 했는데 간단하게 이 GFP 3' UTR에 마이크론의 7 바인딩 사이트를 붙여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 컨스트럭트를 이 K562 또는 이 Human Chronic Myeloid Leukemia 셀 라인인데 여기다가 넣어줬어요. 보시면 이게 플로우 사이토메트리 결과인데 보시면 이렇게 GFP 형광을 측정할 수가 있죠. GFP의 mRNA에 마이크론의 7 바이닝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RNA가 늘어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라노가 낙아웃이 되면 TDMD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 그래서 마이크로RNA 7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고 이 늘어난 마이크로RNA가 이 GFP 트랜스크립트에 이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는 셀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 시라노 낙아웃에서 이 셀들이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것은 저희가 만든 셀 라인이 이 TDMD 액티비티를 확실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셀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크리스퍼 스크린을 했는데요. 저희가 와일드 타입뿐만 아니라 이제 시라노 낙아웃 셀 라인도 네거티브 컨트롤로 크리스퍼 스크린에 이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고 싶은 거는 시라노 디펜던트한 마이크론의 7 레귤레이터이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TDMD 팩터겠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컨트롤러 사용을 했고 간단하게 이제 스크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셀 라인들을 렌티바이럴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로 인펙션을 시켰어요. 이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는 이제 알려진 19,000개의 그러니까 휴먼 진을 타겟팅 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펙션을 한 후에 만약에 TDMD 팩터가 존재한다면 어, TDMD 팩터들이 낙아웃이 됐을 때
TDMD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미어7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는 미어7이 GFP의 발현을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세포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펙션을 한 후에 팩스를 통해서 어두운 셀을 모으고 그 모은 셀에서 어떤 진들이 어떤 유전자들이 낙아웃이 됐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딥 시퀀싱을 통해서 가이드 RNA 시퀀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결과인데요. 제가 이 매직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리스퍼 스크린에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가이드 RNA가 얼마나 그 파퓰레이션에 많으냐에 따라 이 진의 랭크를 순위를 매겨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일드 타입과 시라노 낙아웃에서 랭크를 매겨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결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시면 이 두 유전자들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게 이미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네 7의 레귤레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려져 있는 레귤레이터들이, 와일드 타입과 시라노 낙아웃에서 굉장히 랭크가 높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이 스크린 자체가 테크니컬리, 굉장히 잘 됐다는, 말이고, 근데 제가 이제 관심 있는 유전자들은 이쪽에 있는 유전자들이죠. 시라노 낙아웃에서는 아니지만 와일드 타입에서 높게 랭크가 된 유전자들이 포텐셜 TDMD 팩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라노 낙아웃에는 이미 마이크로RNA가 미어7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TDMD 팩터가 낙아웃이 된다고 해도 더 이상 변화를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들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뭔가 봤더니 재밌게도 딱 두 가지 기능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하나는 컬린 윙 유비키틴 라이게이즈 컴포넌트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들과 두 번째는 메딜레이션에 중요한 엔자임들을 코딩하는 유전자들입니다. 그래서 컬린 윙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가 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모듈러 엔자임이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컬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컬3죠. 이제 컬린이 스캐폴드 역할을 해서 이 E2 유비키틴 컨주게이팅 엔자임과 सब스트레이트에 바인딩하는 이 어댑터 프로틴과 인터랙션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단백질들을 모이게 해서 이 सब스트레이트의 유비키틸레이션을 유도하는 E3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찾은 거는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GCM8이라는 이 단백질이 substrate 어댑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GCM8 유비틴 라이게이즈라고 이름을 지었고 어느 정도는 이 진들에 대해서 스터디가 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GCM8이 일롱긴 BC 이 두 단백질과 인터랙션 한다는 건 한 번 보고가 돼 있고 그리고 컬3가 LEH1이나 IBX1과 인터랙션 하고 같이 펑션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단백질들이 다 같이 이렇게 컴플렉스를 형성해서 한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는 저희가 처음 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드8이라는 이 단백질이 컬3에 붙어 있는데 이 레드8이 뭐냐면 이 유비키틴과 비슷한 모디파이어예요. 근데 이제 네딜레이션 이게 레드8이 붙는 과정을 네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컬린의 네딜레이션이 컬린의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전자들이 전부 한 가지 기능으로 귀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크린 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이 지스힘 유비틴 라이게이즈 컴포넌트들을 셀라인에서 낙아웃을 해봤는데 이건 노던 블랏 결과고요. 보시다시피 넌 타겟 컨트롤과 비교해서 마이크로RNA들이 미어 7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어난 거는 쓰라노 디펜던트 하게 늘어나요. 그 말은 이 팩터들이 TDMD의 중요한 팩터다라는 걸 시사하고 우리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노던 블라스 할 때마다 이렇게 약간 스미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테일링인가 해서 저희가 이 RNA를 굉장히 긴 젤에 오랫동안 걸어서 노던 블라스 다시 해봤는데요. 이렇게 오래 걸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개 차이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 굉장히 테일링 트리밍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링 트리밍은 이미 TDMD 동안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결과는 아닌데요. 다만 여기서 재밌는 거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테일링 트리밍이 됐지만 마이크로 RNA가 분해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테일링 트리밍이 TDMD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마이크로니 7이 늘어나는 걸 보여줬는데, 물론 분해가 안 돼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에서 마이크로니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이 진들을 낙아웃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건 이 시라노의 레벨이 줄어들어서 TDMD가 안 일어나서 마이크로니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라노 레벨을 qPCR로 테스트 해봤더니 일롱진 B에서 조금 줄어드는데 대체적으로 이 시라노 레벨은 줄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마이크로 안에 분해가 막힌 게 아니라 이 생산이 늘어나서 마이크로 안에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마이크로 안에 프로세싱의 중간 산물들을 테스트함으로써 이 생산이 늘어났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리커서 마이크로 RNA는 노던 블라스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리커서 미어 7은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싱이 된 후에 마이크로RNA가 이렇게 듀플렉스를 형성하고 이 메이저 스트랜드가 로딩 되는데 메이저 스트랜드 말고 이 반대 스트랜드가 이제 스타 스트랜드 또는 패신저 스트랜드라고 불리는데 이 스타 스트랜드를 측정을 해봤을 때도 저희가 이 진들이 낙아웃 됐을 때 특별히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이 마이크로RNA가 늘어난 이유는 알고넛에 로딩이 된 후에 분해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기까지 결과를 얻었을 때 저희가 이제 우리가 TDMD 팩터를 찾았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셀라인 스페시픽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셀라인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마우스 엠브로니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스이메이트 라이게이즈 컴포넌트를 낙아웃 했을 때 마이크로안의 세븐이 늘어나고 이 증가는 세라노 디펜던트 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지스엠의 낙아웃 라인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스엠에서 다시 이제 바이러스를 통해서 집어 넣어줬을 발현을 했을 때 이런 TDMD 디펙트가 다시 레스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이 지스임의 유비킨 라이게이즈 컴포넌트가 TDMD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보여준 거는 시라노에 의한 마이크론의 세븐 분해밖에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으로 궁금했던 게 이제 다른 마이크로RNA의 TDMD에도 영향을 주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TDMD 페어가 알려진 게 있었는데요. 이제 nRAB이라고 이거 코딩진인데, 재밌게도 3' UTR에 미어 29B 바이닝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시드뿐만이 아니라 3'에도 상보결합이 있어서 이제 TDMD 인터랙션이죠. 그리고 이 인터랙션이 이 마이크로RNA의 분해를 유도한다는 것은 이미 보호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미어 29B의 분해를 GCMA 를 낙아웃 함으로써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한 가지 문제는 이 nRAB이 브레인에서밖에 주로 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셀라인에서는 발현이 안 돼서 제가 이 신테릭 nRAB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제 mcherry 코딩 리전에 이 nRAB의 3' UTR를 붙여서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거는 호기심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 시퀀스를, 미어29 B 바인딩 사이트의 시퀀스를 살짝 바꿔서, 29A와 B에 모두, 3'의 상보결합이 있도록, 만들어서, 두 마이크로라인에 전부 다 분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가티브 컨트롤로, 이 시드 컨스트럭트인데, 이 두 마이크로라인과, 시드 부분만 바인딩 하는, 컨스트럭트를 만들어서 네가티브 컨트롤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RNA들을 휴먼 콜론 캔서 셀 라인에서 발현을 했는데요. 조금 복잡한데 일단 먼저 이 넌 타겟끼리 비교를 해보시면요. 이 시드 컨스트럭트가 발현됐을 때에 비해서 이 nrap이 발현되면 미오토나인 A와 B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RNA의 발현이 이 TDMD를 일으키는 거죠. 이 두 마이크로 RNA에. 그리고 이 지스맨 유비킨 라이게이즈 컴포넌트를 낙아웃 했을 때 이렇게 다시 스테빌라이제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서로 다른 셀 라인에서 이제 서로 다른 마이크로RNA의 TDMD에 지스맨 유비킨 라이게이즈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론으로는 이 지스맨 유비킨 라이게이즈가 이제 제너럴한 TDMD 팩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29B 노던블라스를 보시면 조금 이렇게 테일링이 된 게 보여요. 좀 길어진 RNA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좀 다시 긴 젤에다가 노던블라스를 해봤는데, 역시나 테일링 트리밍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테일링 트리밍이 일어났지만 마이크로 RNA가 분해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테일링 트리밍이 이제 TDMD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를 얻었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과연 이 마이크로 RNA의 테일링 트리밍이 이 TDMD에 꼭 필요한 건가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실험을 디자인했는데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저희가 이 마이크로 안의 듀플렉스를 이렇게 여기는 미어 세븐 듀플렉스죠. 그러니까 합성을 해서 트랜스펙션을 통해서 셀에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로 RNA가 알고넛에 로딩이 되고 그리고 그 기능을 해요. 그럼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이 미어 세븐이 테일링 트리밍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나? TDMD가 과연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게 주요 질문이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합성을 할 때 3' 엔드에 2' 5 메틸 그룹 이 모디피케이션을 넣어주면 마이크로 안에 3'이 테일링 트리밍이 안 일어난다고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고 일단 이쪽에 이 결과를 보여드리면 좀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셀라인에서 이 백그라운드 시그널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이크로네 7을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포에 이 마이크로네 7 듀플렉스를 트랜스펙션을 통해 넣어주고 매일마다 이제 셀을 하비스트 했죠. 그리고 하비스트한 셀들에서 알고논만 따로 분리를 했어요. 이뮤노피스토테이션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이 알고넛에서 RNA를 분리한 다음에 이제 노돈블랏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어 세븐이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줄어드는 게 시라노나 GCM8에 디펜던트 해요. 이 말은 이 트랜스펙션 된 미어 세븐이 TDMD를 통해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밑에는 이 미어 세븐 양을 정량을 해서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5 메틸 모디피케이션이 있는 미어 세븐은 어떻게 될까? 똑같은 실험을 했더니 보시다시피 분해가 돼요. 그리고 모디피케이션이 없는 미어 세븐이랑 비교했을 때 이 트리밍이나 테일링이 일어나지 않았죠.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어 세븐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테일링 트리밍은 이 GCMA에 의한 TDMD에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결과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발견을 했다고 이제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요약을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GCMA 유비키틴 라이게이즈라는 이 TDMD의 중요한 팩터를 찾았고요. 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달리 마이크로RNA 테일링과 트리밍은 TDMD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지스임의 유비틴 라이게이즈가 어떻게 마이크로RNA를 분해시키는가 라는 건데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유비키틴 라이게이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단백질의 유비키틸레이션을 유도하는 효소고 유비키틸레이션 된 효소들은 단백질들은 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프로티아좀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해서 저희가 프로티아좀 디펜던트한 이제 TDMD 모델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고넛이 TDMD 타겟과 인터랙션을 할때 GCM의 유비틴 라이게이즈가 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아고넛 단백질을 유비키틸레이션을 시켜서 이제 유비키틸레이션 된 아고넛은 이제 프로테아좀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 분해되는 과정 동안 마이크로 RNA가 이제 배출이 되겠죠. 배출이 된 마이크로 RNA는 이제 사이토플라즘에서 다른 RNA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게 저희의 모델입니다. 만약에 이 모델이 맞다면 몇 가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지수의 메이시 아고노 단백질과 인터랙션을 해야겠죠. 두 번째로 프로테아즘 액티비티가 TDMD에 꼭 필요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코어 이뮤노프리시테이션 실험인데, V5 태깅이 된 GCM8을 이제 안티바이드를 이용해서 풀다운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일롱긴 BC, 컬3 이런 라이게이즈 컴포넌트들 뿐만 아니라 알고넛도 이렇게 같이 퓨리피케이션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같이 인터랙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또 다른 실험을 했는데, 이제 터보 아이디라고 이게 바이오틴 라이게이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틴 라이게이즈를 GCMA에 퓨전을 해서 이제 셀에서 익스프레션 하면, 이제 GCMA과 가까이 인터랙션 하는 단백질이 이 라이게이즈에 의해서 바이오티닐레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스트랩타비딘 풀다운을 통해서 바이오티닐레이션 된 단백질을 퓨리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웨스턴 블라스 해봤더니 이제 바이오틴 라이게이즈가 퓨전이 된 지수임 에잇에 의해서 스페시픽하게 알고넛이 레이블링이 이 바이오틸레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데이터가 말하는 거는 지수임 에잇과 알고넛이 인터랙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티아점 액티비티가 GCM에 의한 TDMD에 중요한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볼테조밉이 프로티아점 이니비터예요. 보시면 볼테조밉을 셀에 처리를 했을 때 마이크로네 7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가는 GCMA에 디펜던트 했고요. 그 말은 이제 프로티아점 액티비티가 TDMD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LN 4924는 이 네딜레이션 이니비터예요. 그 네딜레이션이 결국에는 이제 네딜레이션이 컬린 액티비티에 중요하니까 컬린 액티비티를 망가뜨렸을 때 떻게 되나 봤는데 이 드러그를 셀에 처리하면 미어7이 역시나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가하는 것도 시라노의 디펜던트한 증가를 보여줬고요. 그 말은 이제 컬린의 액티비티가 이 유빅틴 트랜스퍼 액티비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TDMD에.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저희의 모델을 서포트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알고넛이 유비키트레이션의 타겟이라면 그 어떤 라이신 레지듀가 유비키트레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유비키트레이션 사이트를 찾고 싶어서 라이신 스캐닝 실험을 했는데 어, 그래서 그 사이트를 찾기 위해 저희가 이제 표면에 이제 나와 있는 라이신 레지듀 중에서 이 스피시스 간의 컨저베이션이 가장 높은 라이신들을 골라봤더니 25개였어요. 그래서 이 25개 라이신들을 전부 다 알지닌으로 뮤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유비키트레이션 사이트가 있다면 이제 TDMD가 망가지겠죠. 이 뮤테이션에서는. 그래서 이 뮤턴트 알고넛이 아예 없는 셀 라인에 와일 타입과 이제 라이신 뮤턴트를 발현을 시켰을 때 보시면 미어 7이 이 라이신 뮤턴트에서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미어 7만 늘어났죠. 이 다른 마이크로아니는 안 늘어나고. 그리고 이 증가 이 결과는 지금 qPCR로 테스트를 한 건데 미어 7이 이렇게 라이신 뮤턴트에서 증가하는 거는 GCM에 디펜던트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25개의 라이신 중에 유비킬레이션 사이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다음에는 이제 일일이 하나씩 뮤턴트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는데 qPCR과 노던블랏을 통해서 이 493번 라이신이 이 TDMD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493번 라이신이 가장 중요한 유비킬레이션 사이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제를 살짝 돌려서 저희가 이제 지스이메이시라는 단백질 이런 유비틴 라이게이즈가 TDMD에 꼭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마이크로아니들이 TDMD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는지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스이메이시를 망가뜨려서 어떤 마이크로아니가 증가하는지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스몰 RNA 시퀀싱 결과인데 마이크로 RNA 레벨을 이제 딥 시퀀싱을 통해 측정을 한 건데요. 이제 시라노 낙아웃에서 떻게 되나 봤더니 이제 미어 7만 증가를 하죠. 왜냐하면 시라노는 미어 7의 분해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프들은 각각의 셀 라인에서 이제 지수의 메잇을 낙아웃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아니의 레벨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갛게 표시된 마이크로아니들이 이 지수의 메잇 낙아웃에서 증가했지만
그 마이크로 RNA들의 패신저 스트랜드들은 증가를 안 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스트랜드의 증가만 보여준 마이크로 RNA들이 빨갛게 표시된 거거든요. 보시면 마이크로 RNA 7뿐만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이렇게 증가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 미어 7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RNA들이 다양한 셀 라인에서 TDMD에 의해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 TDMD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알고넛이 TDMD 타겟과 인터랙션을 했을 때 지스임의 유비키틴 라이게이즈가 이를 인식하고 그리고 유비키틸레이션을 아고넛의 유비키틸레이션을 촉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비키틸레이션 된 아곤은 프로티아점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 과정 중에 배출이 된 마이크로 RNA는 사이토플라즘에 있는 다른 RNA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타겟 RNA의 레벨은 TDMD 동안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이 타겟은 이 다음 라운드의 TDMD를 위해서 계속 리사이클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제시하고 최근에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어, 이 GCMA라는 이런 TDMD의 중요한 팩터의 발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왜 이런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TDMD라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마이크로 RNA 레벨을 빠르게 조절을 해야 될 때 세포가 이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동물의 발달 과정 같은 굉장히 진 익스프레션을 빠르게 조절을 해야 될때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제 마이크로 RNA가 필요가 없게 되면 뭐 이렇게 생산이나 프로세싱을 중단해서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만들어진 마이크로 RNA가 알고넛에 로딩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디안 하프라이프가 3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테이블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빠르게 마이크로 RNA를 분해해야 될 때 이 TDMD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GCM의 라이게이즈를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재미있는 후속 연구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첫째로 이 GCM에 의한 이 유비키틸레이션과 이 TDMD 과정 자체를 이 시험관에서 재현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단백질을 다 정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3차원 구조도 좀 풀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GCMA를 낙아웃하면 그 TDMD에 의해 분해되고 있는 마이크로 RNA가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이제 어떤 마이크로 RNA가 TDMD에 의해서 분해되고 있는지는 찾을 수 있는데 아직도 어떤 타겟 RNA가 TDMD를 일으키는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고안해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이크로 RNA 조절에 의한 이 진 레귤레이션이 이 애니멀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TDMD가 혹시 이런 동물의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해서 지금 테스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실험실 사진인데요. 가장 최근의 사진이 이렇게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얼굴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음, 좀 오래됐지만 얼굴이 나온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조시아 맨델 저희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콜렛, 프랭크, 벤 이 세 친구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다른 랩 멤버들도 도움을 많이 줬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스몰한의 시퀀싱 아날리시스는 이 해장이라는 친구가 도움을 많이 줬고요. 그리고 UT 사우스웨스턴의 데이비드 코리 실험실에서 셀라인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김내리 교수님 실험실에서 이 스몰한의 시퀀싱 프로토콜을 제공해 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 UT 사우스웨스턴의 이 코어 퍼실러티에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 기관들이 저희 실험실과 저에게 연구비를 제공해주는 기관들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